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어젯밤 9시에 뜬금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을 갔습니다. 네, 윤석열이 어젯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 가톨릭 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8시 50분에 가서 1시간 20분 정도 둘러봤고 의료진의 의견도 청취했다는데요. 환자와 의료진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방문했고 기자들에게는 사후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비공개면 끝까지 비공개를 해.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따라하게 하네 진짜 계속. 왜 이렇게 아니, 비공개 놓고 나중에 공개를 해? 심지어 비공개로 저기를 가갖고 나중에 사진도 지들만 찍어가지고요. 나중에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보도나 해라고 보냈대요. 이거 약간 그 박근혜가 그때 메르스 살려야 한다. 그거 느낌 나지 네. 않아요? 좀? 일단 여기 붙어 있을 것 같아 뭔가. 여기가 의정부 카톨릭 의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름 현재 응급실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문제가 있는 데가 아니야. 아주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이나 가까운 데 많잖아. 아니 근데 병상이 여기 사람이 없어. 그게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거 아니 환자를 치웠나? 안 환자를 받았나? 치운 게 아니라 응급실에 가보면 응급실도 이제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먼저 대기하고 있는 칸이 있고 집중 치료하는 칸이 있고 이런 칸들이 있는데 아마 칸을 하나를 비워가지고 거기에서 세트 촬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헐. 진짜 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비어있는 응급실을 활용해갖고 지네들끼리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사람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사람이 없는데, 그래프가 왜 뜨죠? 사람이 없이 연결해놓은 모니터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될 이런 심전도나 이런 두 군데는 호흡 관련 있어야지. 단계, 이 두 군데는 이거 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모니터들은요, 환자하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응급실 전체 안에 있는 환자를 통솔하는 콘솔 같은 데 있는 모니터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 한두 사람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게 그림에 나와야 맞잖아. 응급실 아니라고 중환자실이라고. 그럼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가서 왜 응급실 중환자실을 이런 사람들 이 정도 복당을 해갖고 들여보냈다는 거야. 마스크만 씌워가지고. 아이고. 면회도 안 시켜준대.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다 병원을 가서 입원을 했는데 아예 저기를 코로나 때문에 외부 방문객을 안 받아가지고요. 일반 병실인데도 면회를 못 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게 9시에 갔다 그랬잖아. 밤 9시에. 이 양반이 병원장이래요. 병원장이 비공개로 갔는데 어떻게 9시에 기다리고 있다가 당직 쓰고 있다가 대통령을 맞이해갖고 이렇게 안내를 했을까요? 우연히 그랬겠죠? 우연히? 그리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이런 사진을 찍어 올린다는 거야. 이런 사진을 찍어 올린다는 거야. 얘 너무 감격해갖고 우네요. 아니 그러니까 앵간해야지.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찍었을까 이거? 뻔히 상황을 아는 의료진인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저 병원의 의사는 맞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쪽방촌 아줌마도 제보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 그 보수 집회 이런 데 자주 나오는 아줌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비교 사진이 없어서 제가 얘기는 못 하겠고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라디야 싶지만 얘네들이 밤중에 만나서 뭐 인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런 거를 찍었다 또 이런 사진들을 찍고 이런 거를 내보낸다는 자체가 진짜. 이게 너무나 쇼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야. 원래 밤 9시 넘으면 병원에 일반 환자들도 출입을 못하게끔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응급실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대통령만 간 게 아니잖아. 경호원들 뒤에 보면 경호원들까지 그리고 이 사진 찍는 놈들까지 전부 다 같이 딸려서 갔을 거 아니냐고. 차관도 같습니다. 복지부 차관도 갔어요. 그래서 이 복지부 차관이 망언을 날려가지고 얘가 또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키워놨습니다.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은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건 경증이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진짜. 얘가 얘는 의사도 아니야. 얘가 공무원이야. 오래된 고인물이에요.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와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는 놈인데 사실 얘가 문재인 정부 때 의료 패키지 하면서 400명 그 의사 정원 확대를 얘가 주도를 했던 놈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2,000명 확대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꼭 해야 된다. 사실은 3,000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 얘가 민영 의료를 하려고 하는 대자본이 꽂아놓은 대자본의 간첩이에요, 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박민수 차관이라는 애가 지금 벌써 몇 년째 한 4년 5년 차에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의료 개혁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의사 정원 증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담당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원협회가 있어요. 기존에 의사협회 말고 병원협회 말고 작년에 종합병원협의회라는 게 생깁니다. 일반 병원 아니고 종합병원들, 큰 병원들만 따로 협회를 하나 따로 만든 거야, 작년에. 그래서 이 안에는 말 그대로 큰 병원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하고 꾸준하게 간담회를 가지면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 병원협회가 종합병원협의회의 제안을 받아갖고 3,000명도 늘릴 수 있다라고 입을 턴 애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하면 종합병원협의회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공이 일주일에 88시간 그리고 36시간 당직 금지 제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형 병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에 있는 의료 대란 사태를 오히려 장기화 시키려고 하는 간자질을 하고 있는 놈이야. 결국 얘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의료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험 수가로 오는 병원하고 비급여라고 자기 돈 내고 오는 병원을 합치거나,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이거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비급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사립병원들은 다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병원처럼.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면 돈만 내면 아무 때나 새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치료비가. 미국에서는 진짜 그 얘기가 있어요. 애기가 애를 데리고 갔을 때 애가 울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애 우느라고 이렇게 달래면서 뭐 인형 같은 거 하나 안겨주잖아요. 그 인형 비용이 어마무시해. 인형값이 몇십만 원. 몇십만 원인 거. 딸랑이가 몇십만 원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은 영리병원을 못 다니잖아요. 영리병원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보험 상품을 승인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도 미국인 거지. 그렇지. 미국처럼. 그냥 미국 제도인 거죠. 서민들도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데 요거는 급여 보험 가는 데는 안 써. 대신에 영리병원 갔을 때 그 돈을 내는 거죠. 졸라게 많이 보험비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리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사가 많이 필요해. 왜? 왜냐면 서비스들을 하는 대로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다 돈으로 그렇지. 처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존의 의사를 고용해서 쓰면 비싸. 그래서 값싼 신입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숫자로 제안을 했던 게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종합병원 협의회가 제안했던 게.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박민수 차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록들을 살펴보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복귀해라. 사표가 수리가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거다. 니네들은 사표만 내고 수리는 안 했으니까 니네들은 의무적으로 돌아와서 병원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법 노동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거침없이 했고요. 심지어 이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거는 여의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의사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다. 이런 발언도 해갖고 여의사협회한테서 항의도 받았고요. 앞으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실험 실습이 어렵다 그러면 해부용 시체도 수입하고 의사도 수입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이 의사 가족이에요. 부인이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 치과 의사 모집했는데 치과 의사는 지원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일반 의사만 늘리고 치과 의사는 안 늘려주겠대. 어? 그러면서 사회의 적폐가 전문직이다. 의사나 이런 전문직 있는 애들이 개기는 게 사회의 적폐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다. 라고 말한 주옥 같은 어록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의사들 지방에서 근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지방에 있는 병원에도 의사들이 가갖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집이 분당이거든요. 세종에서 출퇴근해요. 지금까지. 그것도 법인카드로 기름 써가면서. 대단한 놈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이 지금 우리 복지부의 말하자면 핵심 차관인 겁니다. 윤석열의 수하이고 똘마니인 거죠. 이놈부터 잘라야 돼요. 사실 자르려고 하면. 어쩌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꼭 지 닮은 것들만 지를 잡아놨는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보기엔 일 겁나 잘하는 거예요. 의사들 보기에는 저거 지금 조져버리고 싶은 놈이긴 하지만 윤석열이 보기에는 얘한테 맡겨두면 해결하겠구나 라고 총애를 받고 있는 거죠. 조만간 사실 바지나 다름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쫓고 이 박민수가 장관으로 승진하게 되는 순간 지금 있는 의료 대란이 더더욱 격렬하게 불타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급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정부가 밀어붙여서 의료개혁 장기 목표 실패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갔죠. 아니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민주당한테 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의사들 다 일찍했겠죠. 아니 대통령 때 몰라서 90% 찍었다고 쳐. 그래서 의료 대란 때 난리 나고 이 갈등이 있었을 때 결국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갖고 경고한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국진당 안 찍는다고 결의했잖아. 그래놓고 결국은 이준석을 찍어? 이거 의사협회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지금 민주당한테 손을 벌리려고 민주당의 손을 잡고 싶겠지만 제가 보기엔 도와줘봐야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냥 이대로 쭉 망하게끔 놔뒀다가 아예 의료계 자체를 완전 개혁하는 게 검찰처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게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 말이 있었거든. 2대 1등 의대, 문과 1등 법대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나름대로 견제도 하고 도와가면서, 나름 대한민국의 권력과 기득권을 다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과 1등 법대에 또라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과 1등 의대를 지금 개박살을 내고 있는데, 야, 이거 상도위에 벗어나는데? 라고 하면서도 맞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의사협회의
사실상의 고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대란에 관련된 올해 연통계가 지금 이제 와서 좀 공개가 되고 8월까지,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올 8월까지의 그 119 구급대 관련된 이송률을 보니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40%가 안 된다 그러네요. 네, 올해 119 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다가 병원이 거부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가 3,597건 발생했습니다. 재이송된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39.8%로 가장 많았는데요. 10건 중 4건은 환자를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서 발생한 겁니다. 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지금 이 수치잖아요. 그럼 이제 7, 8월 지나고 이게 심화돼 연말쯤 가게 되면 이 확률이 계속 오를 거거든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아파도 국가가 보증해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찍은 그렇게 싫어하는 문재인 케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어떠한 중증에 걸리더라도 암에 걸리든 희귀병에 걸리든지 간에 개인 부담금 200만 원 최고로 300만 원까지만 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재인 케어라는 게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의료보험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굶는 한은 있어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만큼 문재인 케어가 잘 돼 있었고 그걸 세계가 부러워하던 게 불과 2년 반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야. 병원이 없어졌어. 의사들이 이민을 갔어. 아니면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이 됐어. 왜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이게 붕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이기보다는 현재 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정치 집단과 의대 집단의 일종의 감정의 대결의 방식이 국민들을, 환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자가 희생당하면 희생당할수록 의사협회는 국가가 굴복하겠지. 여론 나빠지니까. 의사협회, 오히려 국가는 의사가 굴복하겠지. 여론 나빠지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껴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고통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뭘 믿고 6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